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과 식품위생 모의고사를 같이 진행해 나갈 김지연입니다. 자, 우리 이제 생화학, 생리학 이어서 이제 식품위생에 들어가는데요. 자, 식품위생 모의고사는 6회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2번에 걸쳐서 3회씩 진행이 되는데요. 보통 여러분 시험 문제 식품위생은 13문제에서 한 15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한 15문제씩 구성을 해놨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복습도 당연히 중요하죠. 복습도 중요하지만 여기 예습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습 50%, 복습 50%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항상 먼저 수업 전에 문제들은 다 풀어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연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제한된 시간 내에 얼마나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 최대한 활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이니까요. 항상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연습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모의고사 1회부터 보는데, 여러분 책 257페이지죠. 그래서 257페이지 식품위생 모의고사 1회부터 진행합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은요. 자, 해썹의 중요 관리점에서 특정 유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제어,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최고치 내지는 최대치를 의미하는 거. 아, 이거 들어가기 전에. 우리 식품위생 문제요. 우리 식품위생, 영양사의 식품위생은요. 제일 중요한 게 식중독이에요. 그래서 대다수가 거의 식중독에서 문제가 출제되고요. 극히 일부가 다른 데서 출제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해썹, 그 다음에 감염병, 그리고 그 다음에 기생충, 이런 것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다수는요, 그 식중독에서 거의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문제가 바로 해썹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해썹과 관련된 문제도 꼬박꼬박 한 문제씩 출제가 돼요. 자,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7원칙과 관련된 게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7원칙의 순서를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어느 단계를 설명하고 이 단계에 해당이 되는 게 뭔지를 물어보는 거, 이런 유형들이 제일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그 유형이 바로 그거예요. 설명해주고 이 단계에 해당하는 걸 찾으랍니다. 자, 해썹의 중요 관리점에서 특히 유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제어,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최고치 내지는 최대치가 의미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기준을 마련하는 거죠. 그 최대치, 최소치가요, 바로 기준입니다. 자, 그럼 이런 유해 요소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기준을 마련하는 거,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한계 기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계 기준 내지는 관리 기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번의 답 2번이 되죠. 이게 작년 시험 문제였잖아요. 자, 그래서 1번의 답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유부초밥, 김밥, 도시락 등에서 자주 발생하는 세균성 식중독은, 그러니까 여러분 세균성 식중독마다 특정 식품에서 잘 발생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달걀에서 주로 발생한다. 달걀, 마요네즈, 생닭, 이런 데서 주로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살모넬라, 이렇게 되고요. 햄버거 패티에서 발생했다. 햄버거 패티를 덜 익혀가지고 발생했다. 그러면은 오이로칠균이죠. 이콜라이 5157 H7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돼지고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 여신이야. 통조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통조림 때문에 발생했다. 통조림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보툴리누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식품과 관련된 이런 식중독균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여러분 유부초밥 하려면은요, 유부에다가 누구를 이렇게 집어넣어야 돼요? 밥을 밀어 넣어야 되죠. 김밥 손으로 말아야 되죠. 이렇게 한번 손을 거치는 이런 식품에서 주로 발생하는 식중독은 바로 뭐냐면 포도상구균 식중독이죠. 그래서 여러분, 포도상구균 식중독 같은 경우에는 원인 식품이요, 이게 우리나라냐 외국이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항상 모든 식중독이 다 그렇긴 해요. 우리나라는 주로 손을 한번 거친 전분식품에서 주로 발생을 해요. 사람의 손을 한번, 조리자의 손을 한번 거친 전분식품에서. 그럼 거기 보기 나와 있는 유부초밥이라든지 김밥이라든지 도시락이라든지, 그 다음에 크림빵이에요. 크림빵. 그럼 왜 크림빵 같은 경우는 빵을 구운 다음에 그 안에다가 크림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맨손으로 작업하는 경우 문제가 되기 쉬워요. 그래서 크림빵, 이런 것들이 주 원인 식품이에요. 거기에다가요,
가열을 했는데도 발생을 했다? 우리가 끓여 먹었는데도 발생했다. 떡볶이 같은 거야. 여러분 떡볶이 계속 끓이고 있죠? 그런데도 식중독이 발생했다. 만약에 이렇게 떡볶이에서 식중독이 발생했다 그러면 뭐밖에 없느냐면요. 포도당 구균밖에 없어요.